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오늘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는 규모나 강도면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올해 훈련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 실질적인 그 억제 능력이 검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훈련을 하는 이유 자체를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한반도에 유사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북한이 예. 공격을 해오거나 했을 때, 전면전이 됐을 때 미군의 병력들이 국내에 증강되는 것, 전선으로 증강되는 걸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그 전쟁이 났을 때 그 딱 날짜, 예를 들어서 1일차부터 30일차까지 어떤 식으로 병력을 증강하겠다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병력을 이렇게 증강시키는 연습을 하는 네. 그런 것을 이제 키 리졸브라고 하는데, 예. 특히 이번 키 리졸브에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단순히 뭐 폭격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 그 해병대 병력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실제 전쟁이 났을 때 가장 가까이 증원될 수 있는 게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군의 제3 원정군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병력들이 오는데 그냥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물자도 같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 배치 선단이라고 그래서 배 한 척에 수백 대의 이렇게 어떤 장갑차와 전차를 실는 그런 배들이 여러 대가 5대 이제 선단 구성이 되는데, 예. 그게 와서 예를 들어서 실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예. 실질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움직이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본다. 그래서 이게 어느 때보다도 예. 그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병력이 와 있으면 어떤 의미냐면은 네. 예. 만에 하나 지금 북한이 나쁜 짓을 해서 지금 어떤 전쟁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예. 곧바로 그냥 투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보다도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단순히 뭐 올라갈 수 있는 병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병력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북한의 위협들을 다 미리 사전에 이제 제거를 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그 수많은 전력들이 다 지금 배치돼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그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발언의 수위가 자꾸 세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작전 계획 5015가 처음으로 적용될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어떤 훈련인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이 효과도 궁금하거든요. 짚어주시죠.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건 아마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작전 계획 5027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 뭐냐면 북한이 이제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북한이 기습해 침투에 내려왔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막아내느냐라는 이제 다순히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방어적인 성격이 너무나 강한 훈련이었는, 반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 좀 가정들이 좀 그랬어요. 뭐냐면 이제 뭐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예.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다른 가정들 사이에서 이제 해왔는데, 예.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북한 체제가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가 돼서 북한 내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 개발 얘기하고 있고 자꾸 이제 뭐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실제 그런 핵이 투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런 것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위협의 그 강도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상황이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작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예를 들어서 났을 때 어떻게 가서 그걸 빨리 정리를 할 거냐, 예. 혹은 이제 북한이 정말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한테 핵을 쏘려고 할 때 어떻게 이제 미리 사전적으로 이런 위협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전부 다 이제 제거를 할 거냐, 예. 이런 거를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이 크게 이제 한 3가지입니다. 이 훈련 기간 중에 있는 예. 훈련이, 예를 들어서 키 리졸브 훈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병력 증강하는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 네. 뭐 이것도 매년 하는 훈련이긴 하지만은 이제 뭐 적 후방이 침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적이 후방에 침투했을 때. 반대로 그 침투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부대원들, 여기들은 적진에 침투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훈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쌍용 훈련이라고 해서 상륙 훈련도 진행을 하는데, 예. 이 쌍용 훈련도 과거와는 틀리게 예전에는 그냥 상륙만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교두범 확보한다. 거기서 대부분 훈련이 끝나는데, 예. 이제 상륙을 한 다음에 적의 내륙까지 깊숙이 진격해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산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해서 쭉 치고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남포 쪽으로 상륙해서 평양까지 치고 올라간다든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가정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굉장히 훈련 내용들이 심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실전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한국에 오게 돼 있는데 이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어떤 그 군사적 압박감을 북한이 분명히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떨까요? 압박감은 엄청나죠. 사실은 이제 2013년에 북한이 이제 이렇게 그 3차 핵실험 했을 때 그때도 미국이 굉장히 많은 자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제 2013년에 키 리졸브 훈련이 북한 핵실험이 있는 그 시기쯤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 북한 핵실험 딱 하고 나니까 야, 이거는 이전보다는 좀 강도를 높여야겠다고 해서 많은 자산들이 왔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B-52 같은 폭격기가 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B-2도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격기들이 오니까 김정은이 지하 벙커 밑에 숨고 나오지 못하면서 숨어 있으면서 예.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하면서 네. 뭐 이렇게 뭐 허황된 무슨 사진 같은 것도 막 해놓고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훈련 강도가 높아지고 자신에 대해서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국가 자체의 체제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예, 예. 그걸 이제 뭐 북한의 뭐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엘리트층 자체가 야 이거 자신감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그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예. 앞으로도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강도의 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쭉 짚어주신 것처럼 훈련의 강도가 이렇게 거세진 거는 맞지만 어찌됐건 이 훈련은 매년 실시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북한의 반응도 늘 매년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참 민감한 반응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예, 일단은 가장 이제 주목할 발언이 예. 이제 그 지난번에 그 UN 그 안보리 대북 제재가 예.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느 때보다 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300mm 방사포를 쏘고 예. 그 자리에서 이제 김정은이 언제든지 핵탄두를 갖다 투하할 수 있도록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 그거에 대한 전제가 바로 어떤 참수 작전이라든가 뭐 체제 붕괴라든가 그야말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통계적인 것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북한이 이렇게 그 공식적인 발언이 예. 셀 때는 네. 실질적인 도발이 도발의 강도가 약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도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해상으로 뭐 이렇게 미사일을 쏜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보여주기식의 예. 약간 저강도 도발인 반면에 되려 북한이 조용하고 있을 때 네. 이럴 때는 뭐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안 그러면 연평도 포격처럼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일을 하더라. 결국 뭐냐면은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제 짖지 않을 때가 이제 걱정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참수 작전을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뭐 북한의 뭐 급변 사태 얘기를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이 평화로운 상황에 북한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자꾸 북한이 지금 핵이라는 카드 같은 걸 꺼내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지휘부까지 전부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자신감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능력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모든 그 어떤 이런 그 군사적인 대치 시작점은 북한에게 있다. 예. 결국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훈련한 이유는 강하게 북한에게 비핵화에 나서라. 예. 먼저 비핵화에 나서면은 이런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북한은 올해 들어서 큰 도발이라고 해야 되겠죠. 핵실험도 했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에는 뭐 늘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만 이번 기간에는 그러면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전에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으면 김정일 시대만 하더라도 이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나름 이렇게 자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고요. 네. 그러니까 되려 북한 입장에서 뭐냐면 혹시라도 저렇게 한미 연합군이 훈련을 하는데 자기네 쪽으로 공격하지 않을까를 걱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투기를 띄우면 저쪽도 전투기를 띄우고 우리가 네. 실기동이 있으면은 자신들도 예비대를 어디에 이제 배치해 놓고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되게 이렇게 좀 자제된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보여왔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이제 막 그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들 자체가 이렇게 그 밀리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김정은이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그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한미 연합군이 다 모였는데 어디 감히 북한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겠느냐 혹은 시비를 걸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난번 8월 지뢰 도발 같은 때 8월 지뢰 도발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미 연합 훈련인 그 UFG 훈련 기간 그때 그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UFG 기간에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북한을 압박을 하고 그 8.25 합의를 끌어내기는 했지만은 하지만은 그런 어떤 한미 연합 훈련에 개의하지 않는 모습을 북한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사상 최대 훈련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때 만약에 공격을 했다 지난번 지뢰 도발처럼 원점이나 이런 걸 모른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또 말이 국내에서는 말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북한이 한 게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는 또 혼란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그 어떤 원점을 찾아나는 과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훈련이 잠시 중단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노리고 북한이 뭔가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대비를 하면서 훈련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원점을 찾기 힘든, 찾기 어려운 도발, 시간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도발이라면 사이버 도발도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사이버 도발 같은 경우는 그건 기본으로 우리가 언제나 1년 365일 언제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여러분들의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엉뚱한 그런 공격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지금 뭐 공유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컴퓨터가 연결돼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원점 알 수 없는 도발 그러면 사이버 도발만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도 실제 전번에 지뢰 도발처럼 물리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든가 우리의 병사라든가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도발이 충분히 언제나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도 감안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신중하게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너무 막 당황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훈련 기간 이전에 있었던 도발에부터 좀 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된 뒤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갖추고 있었느냐, 어떤 또 대비책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300mm 방사포 로켓이 사실은 이제 로켓은 대부분 이제 그 유도가 안 됩니다. 유도가 안 되는 식으로 해서 발사하고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이니까 여러 발을 동시에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가서 한쪽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뭐 축구장 하나의 면적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건 300mm 방사포고요. 이게 사거리가 200km를 날아갑니다. 사거리가 200km를 날아가면은 정점 고도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제일 최고도 높은 고도가 보통 이게 한 30% 정도를 잡습니다. 그럼 한 60km까지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포탄이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이게 이미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 그래서 패트리어트라든가 이런 거에 요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좀 더 표적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요격이 100% 성공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하지만 전혀 무방비는 아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조차도 충분하지 않다. 이거는 뭐 동의를 다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드도 요격이 될 수 있느냐? 뭐 한 40km 이상부터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km를 날아오는 거라면은 요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얘기하는 게 200km를 날아오니까 계룡대나 이런 데 다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휴전선 인근에서 200km 쐈을 때 200km입니다. 그러면 계룡대까지 가는데 휴전선 인근에서 만약에 공격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갖고 있는 수많은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 같은 거라든가 우리도 지금 이제 최신형 그 천무라는 이제 이 북한의 방사포에 해당하는 다연장 로켓을 이제 대비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도 방식이고요. 이런 것들로 전부 이제 공격이나 요격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붙여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이 300mm 신형 방사포 KN-59이라는 이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열병식 있을 때는 그거 갖다 놓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쏠 일 있을 때는 그것도 가지고 나가서 쏘고 이런 식으로 아직 충분한 숫자를 아직 갖추지는 못했다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열병식에 나왔던 이 방사포와 실제 이번에
이제 그 노동신문 통해서 보여줬던 그 방사포를 보고 있으면은 예. 모양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발사기 자체가 좀 모양이 틀린데, 예.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북한도 아직 이 시스템을 100% 완성하지 못했구나.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하겠지만은 예. 계속적으로 지금 북한도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다. 예, 예. 플러스 한 가지 더. 여기에 핵탄두 장착해서 쏘면 어떡하냐라는 예.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300mm 방사포입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30cm짜리라는 거고요. 그럼 30cm 직경 안에 한 이제 150kg 정도의 탄두 크기가 돼요. 이게 예, 계산을 예. 해보면. 예, 예. 그러니까 150kg 정도의 탄도에 30cm 정도의 직경의 핵 탄두를 북한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예, 예. 얘기인데 이게 소위 전술핵입니다. 예. 근데 북한은 지금 아직 핵에 있어서는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전략핵, 조금 더 파괴력이 큰 핵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이런 조그만 방사포에 탑재하는 이런 거는 순서는 뭐 개발을 할 수 있다라도 한참 나중 순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일단은 좀 나중에 할 걱정이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위협을 무시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근데 이제 너무 나간 걱정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은 북한을 이렇게 돈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틀어막고 압박을 가해서 예. 이러한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못 만들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나이브한 생각은 아니지만 핵무기 소형화 전략핵은 아직이지만 우리가 현실적 제재에 집중하자. 이 말씀까지 저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옥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